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제가 이거 녹음을 하면서 몇 번을 지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거의 밤새도록 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오전에도 일어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하게 얘기를 해야 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센트럴 쇼핑몰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센트럴 쇼핑몰이 굉장히 많죠.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된 곳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핑클라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에 안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이쪽에 가면 전부 다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트럴 쇼핑몰은 방콕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태국에 있는 어지간한 조금 큰 도시들에는 거의 하나씩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의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쇼핑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센트럴 라프라고 들어가서 식당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센트럴 라프라오는 요 위에 여기입니다. 재패니즈 푸드 해가지고 이렇게 식당들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식당들 있죠. 여기 보면 코코이 찌방야, 이 푸도, 카츠야, 페이퍼런치, 그 다음에 요시노야, 이런 것들은 일본에 있는 프랜차이즈죠. 태국에도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넘어왔는데 모르는 프랜차이즈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야요이 같이 태국에서 만든 일본 식당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핑클라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핑클라오 있죠. 센트럴 핑클라오도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있죠. 여기는 모모 파라다이스, 그리고 스시로도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일본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입니다. 스시로는 한국에도 있죠. 그리고 센트럴 빨랑까오, 여러분들 여기는 잘 아시죠? 앞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데 일부러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곳 찾아봤습니다. 여기도 비슷비슷하게 다 들어있죠. 비슷비슷하게 들어있고 일본 식당들이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한국 식당들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많죠. 그러면 이런 식당들이 다른 쇼핑몰에도 다 들어가 있겠죠.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런 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은 큰 마트 중에 로타스하고 픽시가 있죠. 여기는 1층이 대부분 식당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명륜 진사갈비도 픽시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픽시 안에 1층에도 일본 식당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맥스밸류라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트처럼 큰 데도 있고 조그만한 데도 있습니다. 여기 가서 제가 주로 사는 게 삼각김밥입니다. 여기 삼각김밥이 가격이 좀 싸거든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제가 삼각김밥 살 때 여기에 자주 갑니다. 그 말은 여기가 일본 식품들을 많이 판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일본 식품을 많이 파는지는 제가 일본 갔다 와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일본을 갔다 왔죠. 일본을 가니까 이 슈퍼가 일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상품을 꽤 많이 파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키 있습니다. 동키, 태국에서는 그냥 동키라 부르는데 요거는 로고를 보시면 돈키호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돈키호테가 여기 와서 만든 겁니다. 근데 형태가 달라요. 우리가 일본 여행 가서 기념품 사는 돈키호테하고는 형태가 다르고요. 조금 슈퍼마켓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시하고 사시미 같은 것도 팔고요. 음식들도 팔고 뭐 고기도 팔고 냉동식품도 팔고 라면도 팔고 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돈키가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식당이나 일본 물건을 사려고 하면 방콕 어지간한 지역에 가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품도 마찬가지죠.
한국 상품도 픽시나 로타스나 마크로나 이런 데 가면 다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한국 가게 찾을 때는 이런 겁니다. 제가 새우깡이 먹고 싶어서 픽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픽시에 새우깡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가게에 가서 새우깡을 사야 되겠죠. 그리고 어묵 같은 건 잘 안 팔기 때문에 한국 어묵 살 때는 한국 가게 가면 팔겠죠.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마트에 팝니다. 뭐 고추장, 고춧가루, 된장, 쌈장, 간장, 물엿 이런 것들은 전부 마트에 다 팝니다. 그리고 라면 같은 것도 매대가 거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한국 라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거 후지 슈퍼라고 검색을 해보면 요 지역에만 나옵니다. 이 지역이 그냥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39번을 중심으로 해서 통로 서쪽 지역, 그 다음에 39번을 중심으로 해서 아속 가는 쪽, 그리고 아래쪽, 프롬폭역 아래쪽, 요쪽이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후지 슈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곳들과 달리 이 후지 슈퍼에 가면 뭔가 특별하게 한국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베네핏을 주는 건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일본 음식들을 만들어서 진열해서 많이 팝니다. 예를 들면 스시 사시미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돈키보다 조금 싸요. 그런데 솔직히 퀄리티는 돈키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돈키보다 저렴하게 그런 것들을 사서 먹을 수 있다. 요 정도 빼고 나면 딱히 여기에서 한국인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우리가 일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가끔씩 상담을 받으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연세 없으신 분들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사는 동네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일본 사람들 사는 동네에 산다라고 해서 베네핏이 생기냐는 거죠. 어떤 이익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 사는 동네를 선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쇼핑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식당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국에는 샤브샤브하고 스시 같이 주는 뷔페집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방나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까마이 쪽에 자주 갔는데 지금 방나 쪽에 제가 찾아놓은 데를 자주 갑니다. 그리고 제가 스키야키 먹으러 가는 데는 프라카농입니다. 이것도 일본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본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에 안 살더라도 일본 문화를 접하는 건 태국에서, 방콕에서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지역적으로 베네핏이 있는가?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콕에서 운전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교통이 헬입니다. 헬. 저는 여기에 만약에 집이 있으면 차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역으로 운전을 해서 갈 때는 언제냐 하면요, 그냥 일요일 혹은 공휴일 이때입니다. 이것도 요즘은 일요일도 차가 막혀서 안 갑니다. 여기 갈 때 무조건 전철 타고 갑니다. 일이 있어도 전철 타고 가고요. 여러분들이 이 M스퀘어, M코티에 엠포리움 쇼핑몰 얘기하시는데 쇼핑몰 가지고 얘기하실 것 같으면요, 그냥 시암 근처에 사시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거기가 쇼핑몰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맨날 우리가 샤넬백 사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샤넬백은 시암 파라곤 가도 있고요, 센트럴 월드 가도 있어요. 센트럴 엠바시 가도 팔고요. 거기가 더 메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쇼핑몰 사용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뭐 식료품을 사거나 푸드코트 이용하거나 밥 먹거나 이런 게 편하기 위해서 쇼핑몰 근처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엠쿼티에가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살 때 나한테 베네핏을 주는가? 가성비적으로 베네핏을 전혀 주지를 않아요. 저도 여기 가끔씩 가서 지하에 푸드코트 가서 밥 먹을 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식당 가서 밥 먹지는 않아요. 왜? 같은 식당인데 여기가 더 비쌀 때가 많습니다. 에까마에 가면 쇼핑몰 같지도 않은 게이트웨이 있죠. 근데 게이트웨이를 가면 1층이나 2층 식당으로 차려져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고 가기에 정말 편해요. 내가 오래 사는 것과 관광으로 오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방콕에 쇼핑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굳이 이 쇼핑몰을 때문에 이 지역에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쇼핑몰 옆에 산다라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거기 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편한 것도 없고요. 그냥 고정관념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지역적으로 좋은 지역이냐, 환경적으로 좋은 지역이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39번이죠. 여기가 지금 평면으로 보이시는데 실제로는 걸어 올라가 보시면 그냥 언덕바지입니다. 언덕바지.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쫙 내려오겠죠. 그러면 어디에 차이냐면 요 앞에 집값 제일 비싼 지역 여기에 물이 꽉 차입니다. 그러면 이게 흘러 넘쳐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이제 저지대입니다. 아래쪽은. 이쪽으로 쫙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26번 도로 있죠. 여기는 여기 룽루엉 앞까지 홍수나면요. 차 휠의 절반 이상 찹니다. 물이. 비 많이 올 때는 절반 이상 차요. 이게 저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면서 한참 찹니다. 환경적으로도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 이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일본 사람들 많이 사니까 치안이 좋지 않겠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범죄를 안 저지릅니까? 일본에는 범죄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본 가서 사셔야죠. 그러면 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데는 범죄가 많습니까?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룽롱 앞이죠. 이런 가게들 있죠. 일본어로 적혀있는 가게들. 어떤 겁니까? 이 마사지집이에요. 이상한 마사지집. 쫙 있죠. 요 안쪽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애초에 생겼을 때 어떤 나라 사람들을 타겟으로 생긴 겁니까? 여기만 있을까요? 여기에도 있죠, 지금. 이게 많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이쪽 뒤쪽까지 있었는데 이제 건물들이 새로 하나하나 생기면서 도시가 발전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사라지는 건데 아직도 많습니다. 이렇게 세 콘도 생겼는데 그 정문 앞에 버젓이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있죠. 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려가면 이렇게 소이 카우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애초에는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나나프라자 멀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해서 치안이 좋다고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이런데 무반 있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밑에 쪽으로 무반 있는 지역, 이런 데는 치안이 안 좋습니까? 여기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마사지집 없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통로 에까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클럽들이 많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식당들이나 상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1시에 술 먹고 요 밑에서 걸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이 저 위쪽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새벽 1시에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에까마이 로드를 걸어가는 것과 여기 보시면 39번 도로 걸어가는 것과 어느 게 더 안전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까마이 도로가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밝아요. 그런데 여기는 밤 1시 되면요 차도 많이 안 다닙니다. 어둡고요. 우리가 한 도시에 가가지고 안전하거나 치안이 좋은 동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지역,
그러니까 우범 지역만 안 가면 그렇게 치안이 나쁘지 않아요. 그 우범 지역은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범 지역에 가면 치안이 나쁘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의 보안이 얼마나 좋냐는 겁니다. 최근에 젊은 애들이 콘도를 많이 선호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무반 영상 2개 올려드렸는데 두 번째 무반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집을 건설사에서 지은 게 아니라 필지 2개를 사서 그 집은 짓지 말고 자기가 디자인해서 집 만들어 놓은 것들 보여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안 때문입니다. 무반은 보안이 되는데 바깥에 필지 사서 그냥 일반 주택 지어놔 버리면 아무리 잘 지어도 보안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이라는 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콘도의 보안이 잘 돼 있으면 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걸어서 밤늦게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치안이라는 게 우범 지역만 안 가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일본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치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일본 가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방콕에 와서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투자적으로 또 임대 물건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여러분들이 한정된 자금으로 어디에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베네핏도 없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최악의 선택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일본 사람들 옆에 살면 내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더 많은 게 인스타그램 보고 식당 찾아가면 대부분 실패하죠. 10개 가면 2개도 건지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다 광고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것 같지만 다 광고예요. 제가 방콕에 이 SNS 갖고 장사하는 식당 제가 한 10개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화면 예쁘게 찍어서 가보면 개판인 식당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하려고 그래요. 우르르 몰려가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처음에 오면 다 여기만 살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갔었지 않습니까? 부산을 갔었는데 일식집에 예약을 해놨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센텀에 가서 신세계 안 가봐서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 줄을 서서 사람들이 호두과자를 사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연예인 이름 달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획상품이거든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지나갔는데 그 검색을 해보니까 평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데 평을 보시면 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걸 2배 가격 주고 줄 서서 사 먹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이상하거든요. 그거 한다고 행복이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연예인들이 요식업에 들어가고 뭐 프랜차이즈하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리 실력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건 연예인 중에서 요리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배우라고 하면 연기로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인기인이 방송에 나와서 내가 음식 만들어서 누구 먹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프랜차이즈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통로에 3억 가지고 살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원베드룸 이런 건 비싼 지역에 가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락 오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통로에 있는 인현도로의 저층 콘도
싼 거 사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통로 산다. 그럼 좋은 데 사나? 어느 콘도에 사냐? 어디다 찾아보면 그 사람 보고 너 좋은 데 사는구나. 안 해요. 정말 통로에 좋은 콘도에 살면 좋은 데 사네라고 얘기를 하겠죠. 안 한다니까요. 굳이 그런 데를 살려고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산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 옆에 사는 게 방콕에서 태국에서 무슨 베네핏이 있는 겁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사시려고 하면 태국 사람들하고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태국 음식 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 음식 자주 먹고 일본 음식 자주 먹고 그러고 살겠다. 그래서 그럼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은퇴 비자 받고 오셨다가 한국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제가 사업할 때도 제발 시장 조사할 때 내 머릿속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정해놓고요. 거기에다 끼워 맞춰서 행복회로 돌리면서 사업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집 찾는 거나 내가 이주해서 사는 거나 이런 거 정할 때도 정말 비슷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산다라고 해서 어떤 베네핏이 생기는 거죠? 어떤 베네핏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 옆에 산다라고 해서 남들이 봤을 때 좋구나, 잘 사는구나, 좋은 데 사는구나, 잘 선택했구나. 왜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오늘 이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